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재은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올해 숙종 서거 300주년을 맞아서 숙종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전시는 크게 총 3개의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숙종의 탄생의 배경이라든지 숙종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게 되었던 그런 정치적인 측면들을 조금 살펴보는 그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확립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숙종이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해 가면서 자신의 어떤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측면들을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렇게 확립된 왕실의 정통성 그리고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숙종이 당시에 그 산적해 있던 민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전시실로 이동하셔서 전시를 한번 관람해 보시겠습니다. 일부의 주제는 왕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숙종이 왕으로서 어떤 출생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숙종의 재위 기간 동안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부분을 관련된 유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굉장히 강한 국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숙종이 강한 국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숙종의 출생의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종은 아버지 현종 그리고 어머니 명성황후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세자, 왕자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왕이고 어머니가 왕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왕, 어머니가 왕비였던 경우는 조선 왕조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이런 흔들림 없는 그런 정통성을 태어나면서부터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왕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숙종대의 이런 정치적 상황 그리고 숙종이 강한 왕권을 행사했던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유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재위 20년 정도까지는 환국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붕당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던 숙종이 어떤 한 붕당에게만 힘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권을 자주 바꾼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문헌들은 이러한 환국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들입니다. 한때의 공신이 나중에는 또 역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지위가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데 숙종대에 이렇게 빈발했던 황국 그리고 정치적인 변동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격렬한 정치적인 그 정쟁을 끝내고 이제 숙종은 1694년에 탕평교서를 발표해서 권력을 국왕에게 집중시키고 전국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왼쪽의 현판은 숙종이 직접 지은 글을 신하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새긴 현판입니다. 당쟁의 폐해를 경계하면서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림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갈량은 우리에게 제갈공명으로도 친숙한 중국의 명신하였죠. 지금 이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제갈공명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694년에 숙종은 이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 그림 상단에 있는 시를 직접 써서 붙였습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갈량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신하로서의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이런 신하를 자신도 만나서 세상을 함께 다스려 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글을 통해서 숙종은 신하들에게
충신이 되라고 하는 그런 독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2부로 이동하셔가지고 숙종이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그런 자취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숙종은 역대 국왕의 업적을 계승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한 건데요. 이를 위해서 선대 국왕의 글씨라든지 글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하고 또 왕실의 족보도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설립을 했는데요. 우리가 규장각이라고 하면 정조대를 더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규장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숙종대였습니다. 저희 전시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숙종대 전시인데 태조,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국왕은 없었습니다. 숙종은 태조의 행적들을 발굴해서 그 업적을 칭송하고 이를 기념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제 옆에 보시는 그림은 팔준도첩이라고 하는 8마리의 말을 그린 그림입니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고려시대의 무장으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었죠. 왜구를 격퇴하거나 또 여진족들을 정벌하거나 이런 무공을 세울 때 태조가 탔던 말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화첩으로 제작한 것이 바로 이 팔준도첩입니다. 팔준도첩은 원래 세종 때에 그 태조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안견이라고 하는 화가에게 명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전란 중에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숙종이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화첩으로 만들었고요. 그 앞에는 태조의 업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왜 이 화첩을 그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지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말은 유린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6살 때부터 태조가 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31살에 이 말이 죽었고 온 나라 사람들이 슬퍼해서 돌로 그 곽을 짜서 묻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장에 같이 출전했던 전우처럼 말의 어깨, 엉덩이 부분에 화살을 맞은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숙종은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들을 기념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다음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제 옆에 굉장히 큰 탁본이 하나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물은 숙종이 1693년에 개경을 방문했을 때에 태조가 머물렀던 경덕궁이라고 하는 장소를 방문해서 태조의 어떤 건국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짓고 이 글을 비석에 새겨서 경덕궁에 세우도록 한 것의 탁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건연, 작년에 중우, 다시 만났다, 용비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용비라고 하는 것은 용이 날아올랐다라고 해서 그 왕조가 새로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작년에 왕조를 개창한 그 해를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1692년에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300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업이 새로 열린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왕업의 위대함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숙종은 태조가 행했던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런 창업주의 위대함을 자기 자신에게 옮겨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렇게 확립된 정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숙종이 어떠한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시행했는지 다음 주제로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빙기라고 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여름에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큰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였던 만큼 숙종은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즉위하자마자 거의 매년 전국의 암행어사를 파견을 해서 민생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 암행어사를 통해서 파악된 그런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민을 괴롭혔던 여러 가지 조세 문제들을 개혁을 하기도 하고 유의미한 사회 경제적인 정책들을 실시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렇게 돈더미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거는 상평통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되던 화폐입니다. 우리가 엽전하면은 딱 떠올리는 그런 화폐이기도 한데요. 이 상평통보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숙종대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 나뭇가지 모양이 보일 텐데요.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의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쇳물을 부어서 돈을 찍어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엽전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예, 숙종대는 사실 그 이전 시기에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과 같은 외적의 침입이 이어졌고 그로 인한 그 사회 경제적 토대가 많이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숙종이 굉장히 역점을 기울였던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요. 잠시 이동하셔가지고 관련된 유물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숙종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도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역점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성의 그 무너진 구간들을 수리하는가 한편 도성을 지키기 위한 배후지로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북한산성을 새로 지은 것도 바로 숙종대였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현판은 숙종이 북한산성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그 결심을 담은 글, 그리고 북한산성이 완성되고 나서 북한산성에 행차했을 때 완성된 북한산성을 바라보면서 지은 6수의 시를 담은 현판입니다. 완성된 산성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험난한 지세에 산성이 세워졌으니 이제 도성의 수비는 문제없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 방어 체제는 이후에 영조나 정조 등 숙종을 계승한 국왕들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영조대에는 북한산성과 한양도성을 연결하는 탕춘대성을 이제 만들어서 이 수도 방어 체제를 완성을 하게 되고 이후 정조도 화성을 추가로 지으면서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 체제가 조선 후기 방어 체제의 기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숙종대왕 호시절의 테마 전시를 다 같이 둘러보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가 숙종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오늘 둘러본 유물들 이외에도 더 많은 자료들과 유물들에 대한 사진과 설명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전시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종 영상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전시는 오는 7월 19일까지 이어지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